네,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오늘은 5주차 DP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먼저 DP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간복잡도가 뭔지 시간복잡도 개념에 대해서도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볼 거예요. 그 백트래킹 했던 주차에 저희가 피보나치 수 5, 그러니까 백준 10870번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문제를 이제 재기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풀었었죠. 그래서 재기함수 이용해서 이 점화식, 이거 이용해가지고, 요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n이 최대 20이었는데, 이 문제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피보나치 수, n번째 피보나치 수를 출력해라. 이 문제인데, 이 n이 조건만 살짝 다른 문제예요. 요거는, n이 45, 최대 45이다. 이게, 저번에 풀었던 문제랑,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희가 저번 주에 재기함수로 풀었던 그 방식대로 이렇게 재기함수로 구현해가지고 아까 이 문제를 풀면은 만약에 피보 5를 구한다 그러면은 피보 4, 피보 3 요거 두 개를 더해줘야겠죠. 그리고 피보 4 구할 때는 또 피보 3, 피보 2 이렇게 두 개 더해줘야 되고 피보 3은 피보 2, 피보 1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 케이스 만나면 리턴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재기함수로 풀었었는데 그럼 여기서 피보 3이랑 피보 2를 구했는데 여기에서 또 피보 2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피보 3 이런 식으로 구했던 값을 또 계산을 해주죠. 이렇게 그래서 중복되는 계산이 많아져요. 여기서 피보 3 했는데 이쪽에서 피보 3을 또 구하고 여기 피보 2 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중복되는 계산을 또 계속 하죠. 재기를 깊게 가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피보 5, 지금 n이 5인 경우인데 만약에 n이 40이다. 40 정도 이상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런 중복 계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계산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컴퓨터가 답을 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풀었던 그 피보나치 문제는 n이 최대 20이었어서 괜찮았는데 이번에 n이 최대 45인 이 피보나치 수 문제를 요 코드 그대로 제출하면 이렇게 시간초과라고 뜨면서 100중에서 틀렸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했던 거를 또 구하는 이 과정 때문에 시간 초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n이 커질수록 실행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지금 시간 초과가 났구나. 그러면 이 문제 지금 n이 45, 요거 피보나치 수 지금 n이 5인 건 구할 수 있는데 n이 40을 넘어가는 거, n이 45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간초가 났는데 시간초가 안 나게 하려면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거 또 계산했는데 옆에서 요거를 또 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한번 구한 값은 요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희는 이 피보 5, 피보 4, 피보 3, 피보 2, 피보 1 뭐 이렇게 구한 값들을 DP라는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DP라는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DP5 이런 데에는 피보나치 수 피보나치 수의 5번째 수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메인 함수 먼저 보면은 n, 저희가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n을 입력을 받고 그리고 이 dp 배열을 전부 다 -1로 초기화를 해줬는데 이 이유는 피보나치 수가 0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쭉 나아가는데 -1이라는 값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1로 전부 다 이 dp 배열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DP0, 0번째 피보나치 수는 0이고 첫 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죠. 그래서 이 베이스 케이스, 이 초기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보 n,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저희가 저번에도 피보 n 여기다가 5 넣어가지고 함수를 호출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피보 n 요걸 호출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여기에서 일단은 n이 0일 때랑 n이 1일 때는 0과 1 이거 베이스 케이스 0과 1을 리턴해주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dp에다가 이 dp라는 배열에다가 dp0에는 0, dp라는 1 이렇게 초기값을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리턴 0 대신 그냥 리턴 dp0 이렇게 통일성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요 두 줄, 지금 요거 두 줄을 어떻게 바꿔서 써도 되느냐.
if, 지금 이 n이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return, n, 아니면 return dpn, 이런 식으로, 요 두 줄을 이렇게 한 줄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요렇게, 베이스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1로 왜 초기화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아직, 지금 dpo, 그래서 pivot5라는 함수, 지금 n이 5일 때인데, 지금 dpo5가, -1, 아직 -1이죠. 이 dpo가 아직 -1이기 때문에 이 if문은 실행되지 않아요. 이거는 -1이 아닐 때만 실행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실행하지 않고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return 어쩌고저쩌고 요거를 실행할 건데,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이냐. 요 문장은, 이 두 문장을, 합쳐서 한 문장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dp, n은 pivot, n-1 더하기 pivot, n-2 그리고 return dp n 이 두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꿔서 쓴 건데 차분히 살펴보니까 저희가 지금 pivot 지금 n이 5일 때 일단 dp 배열이 아직 -1이죠. 그래서 이 if문은 실행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오니까 이 dp5는 pivot 4랑 pivot 3 이걸 결과값을 구해서 그걸 여기다가 넣고 그거를 리턴을 해주면 된다. 근데 저희가 이 pivot 4랑 pivot 3 이 값을 아직 모르죠. 그래서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합니다. 그래서 pivot 4도 아직 이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리고 아직 그 값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1로 넘어가서 또 pivot 3, pivot 2, pivot 1 이렇게까지 가서 이렇게 이 모든 값을 한 번씩 계산을 하고 다시 리턴을 하면은 저희가 pivot 5, pivot 4, pivot 3, pivot 2, pivot 1, pivot 0 이렇게 다 한 번씩만 계산을 하고 이 배열에 그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여기서 또 pivot 3을 불렀을 때는 저희가 -1이 아니겠죠. 그때는 이 배열이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구한 값은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구한 값이어서 지금 -1이 아니다. 이 dp 배열에 그 값이 구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값을 바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중복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이미 계산한 적이 있는 값이면 그걸 바로 리턴을 해주고 만약에 아직 계산 안 했다. 그러면 계산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 dp 배열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걸 -1로 왜 초기화를 했냐. 왜냐면 이 dp 배열에 -1이라는 값이 절대 올 수가 없죠. 0부터 시작해서 양수로만 피보나치 수열이 만들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1로 초기화한 이유는 이게 만약에 아직 -1이다. 그러면은 이 dp 배열을 아직 dp2, dp3, dp4, dp5 이런 걸 아직 계산 안 한 거니까 여기 계산을 해줘라. 그리고 계산해서 그 값을 이렇게 넣어줘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1이 아니다. 이미 계산을 하는 값이다. 그러면 요거를 바로 리턴을 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계산할 때만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또 들어왔을 때는 바로 dp를 그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리턴해주지. 이렇게 또 이런 걸 계산을 하지 않고 이 가르치기를 하지 않고 요걸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그냥 dp 배열에서 가격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배열에 저장해줘서 시간을 절약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시간초가 나지 않고 잘 풀 수 있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n에다가 45를 넣어도 그러니까 pivot 45를 구해도 pivot 2부터 pivot 45까지 딱 한 번씩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구했던 값을 여기 배열에다 저장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또 다시 계산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해둔 걸 꺼내서 쓰는 거를 이제 메모이제이션이라는 메모이제이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잘 이해 안 간다 하는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 메모이제이션 기법,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저장해놓고, 만약에 계산한 적 있으면 바로 꺼내서 쓰는구나,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봤는데, 이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또 다른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아까는 저희가 이렇게 이 왼쪽 방법, 이렇게 제기함수 호출해가지고 메모이제이션,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풀었었는데,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보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요거는 이렇게, 피보 5, n이 5일 때 해가지고, 5, 4, 3, 2, 1 구해가지고 그 베이스 케이스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5일 때부터, 이 큰 수일 때부터 구한 거고, 요거는, 작을 때부터 차근차근 구한 거예요. 그래서, dp 0과 1 일단 초기값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dp 2부터 dpn까지 요렇게 차근차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써가지고, dp 배열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 dpn 이렇게 출력을 해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기호출, 이렇게 재기함수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렇게 가장 먼저 호출한 거, 피보 5, 요런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로 이렇게 뻗어가면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요런 탑다운, 이런 명칭이 붙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은, 바텀업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렇게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들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차례차례 답을 쌓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바텀업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둘 다 이제 DP를 구현하는 방법이고, 이 두 가지 방식 둘 다 이렇게 사용해서 DP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근데 요거의 장단점을 알려드리자면, 탑다운 방식의 경우에는, 가독성이 일단 좋고, 요 점화식, 요런 걸 점화식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좀 작성하기가 쉽고, 근데 단점은, 계속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메모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요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이렇게 따로 부르지 않고 그냥 이 포문으로 돌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메모리도 적게 차지를 합니다. 단점은 코드 작성이 조금 직관적이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기 때문에 그냥 둘 다 비슷한데 뭐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마다 풀다 보면은 바텀업이 쉬운 문제가 있고 탑다운이 쉬운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좀 나뉘게 돼요. 그런 거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 괜찮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메모리제이션이 뭔지 한번 배워봤고 그리고 그거를 탑다운 방식으로도 풀 수 있고 바텀업 방식으로도 풀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원래 DP를 배운다고 했었잖아요. DP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뭐 이런 걸 설명을 하느냐. 그 이유는 DP에서 이제 메모리제이션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DP가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DP. DP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DP입니다. 여기서 이 프로그래밍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의 프로그래밍은 코딩을 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무언가를 계획한다는 그 프로그래밍 그 의미하는 바가 더 커요. 그리고 이 다이나믹 요거는 뭔가 동적으로 뭔가를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DP라는 알고리즘 기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이 DP 알고리즘 만드신 분이 그냥 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멋져 보여가지고 별 의미 없이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동적 계획법인데 그래서 이 DP 이 알고리즘이 뭐냐? 전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누어 푸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DP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작은 여러 개의 부분 문제들로 나누어서 푼 다음에 그 결과들로 이렇게 주어진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풉니다. DP에서는 아까처럼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랑 메모리 절약을 위해서 이제 메모리제이션 이 기법을 아까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제이션 기법을 사용할 때는 그 값을 저장할 배열을 음수나 뭐 그런 값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아직 계산하기 전이다. 그러면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저장을 해주고 만약에 계산을 한 후다. 그러면 그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바로 사용을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이 DP라는 알고리즘은 이제 이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부분 문제로 나눠서, 해결한 값은 기억했다가 다시 써야 될 일 있으면 재사용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메모리제이션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구현 방법으로는 아까 그 예시를 보여드렸듯이 탑다운으로도 구현할 수 있고, 바텀업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피보나치 문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전체 문제는 무엇을 뜻하냐면 피보 n 저희가 요거를 구해야 되죠.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피보 n-1 그리고 피보 n-2 요거를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요런 거를 작은 부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구할 수가 있죠. 요런 문제를 DP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 그 기저 조건인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서 원래 풀어야 했던 문제들을 푸는 그런 알고리즘 기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DP로 뭔가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이렇게 작은 부분 문제로 쪼갤 수가 있어야 하고 전체 문제의 최적해가 이 부분 문제의 최적해로부터 구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부터 뭔가 다음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이용해서 뭔가 직전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봐서 점화식을 짜는 게 아주 키포인트인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코드를 보면서 한번 예시를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이 DP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DP 테이블을 정의를 해주는데요. 저희가 아까 배열에다가 값을 저장해놓고 그거 답을 출력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DP 테이블 정의, 이 DP라는 배열은 어떤 의미이냐? i번째 원소는 i번째 피보나치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 DP 배열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뭐를 저장할 건지. 그래서 이 DPI에는 i번째 피보나치 수를 저장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게 정답 문제이면 DPN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초기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값도 DP 배열에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화식 저희가 찾은 점화식을 통해서 이렇게 DP 배열을 차근차근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DP는 이렇게 DP 테이블 정의를 해주고 초기값 설정해주고 점화식을 찾아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구나 하시면 돼요. 사실상 이제 DP 문제는 점화식만 찾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점화식을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은 제기를 돌든 그래서 탑다운으로 풀든 아니면은 반복문을 돌아서 바텀업으로 풀든 그렇게 배열을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피보나치 문제에서는 이렇게 점화식을 알려줬었죠. 문제 내에서. 근데 일반적인 DP 문제에서는 이 점화식을 저희가 찾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화식을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DP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문제를 볼 건데 혹시 개념에서 이해가 안 갔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DP는 이렇게 DP 테이블 정의하고 초기값 설정하고 점화식을 문제 내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이 DP 배열을 채워줘가지고 정답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수 말고 다른 문제로 예시를 한번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1로 만들기라는 문제인데요. 정수 x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x가 3으로 나눠 떨어지면 3으로 나누고 2로 나눠 떨어지면 2로 나누거나 아니면 1을 뺀다. 뭐 이런 연산들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요 연산 3개 중에 뭐 적절히 한 개를 사용해가지고 1을 만들 건데 연산을 사용하는 횟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만약에 입력으로 10이 주어졌다. 10이 주어졌으면은,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연산 중에 한 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연산, 1을 뺀다. 이 연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9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엔 첫 번째 연산을 해볼게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니까 3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첫 번째 연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1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산 3개 중에 적절히 사용해서 1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연산을 1을 만들었을 때까지 연산을 사용하는 횟수의 최소값 지금 3번 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세 번째 거 1을 뺀다. 요것만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지금 3번보다 더 많이 19, 87 이렇게 해가지고 1까지 가니까 더 횟수가 많아지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연산을 사용하는 최소값을 구해라. 그래서 요게 최소값인가 봐요. 그래서 3번 만에 만들었다 해서 3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2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세 가지 연산 뭐 있었는지 다시 여기
쓴 거고, 이제 아까 저희가 DP 푸는 방식, DP 테이블을 정리하고 점화식을 찾고 초기값을 설정해라. 이렇게 풀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다가 그거를 적용을 해볼게요. 저희가 1을 만들 건데 어떤 수 n을 입력받아서 1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1을 만들 때까지 연산을 최소 몇 번 해야 되냐. 요거가 저희가 구해야 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DP 테이블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dpx는 이 x라는 수를 1로 만드는 연산 횟수의 최소값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dpn이다. dp10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10을 1로 만드는데 필요한 연산 횟수의 최소값.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입력이 들어왔다. 그럼 dp10을 출력하면은 3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점화식 찾는 게 아까 어렵다고 했었죠. 점화식을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거꾸로 갈 건데 10에서 만약에 이 10이 일단은 아까 여기 이거 세 가지 연산 중에 하나를 할 건데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연산을 해가지고 10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였다. 만약에 10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4에서 이렇게 왔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이렇게 1 해가지고 뭐 4에서 4, 3, 12 해가지고 이렇게 왔을 수 있겠죠. 근데 10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수에다가 3을 곱해서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연산은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2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10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뭔가 5에서 이렇게 왔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1 이런 경우일 수가 있고, 그리고 1을 뺀다. 그러니까 10, 9 그러니까 9 다음에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산 10이 만들어졌을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 n 이게 10이 n인데 여기에서 1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구하는 건데, 어찌됐건 1에서 만약에 10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요 두 가지 연산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이 10이 탄생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10을 만드는 횟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일단은 저희가 이거가 2로 나눠 떨어지니까 5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dp5 그러니까 5를 만드는데 필요한 연산의 최소값에다가 1을 더한 값이거나 아니면 9를 만드는데 필요한 연산의 최소값에다가 1을 더한 값이 이 정답이 될 거예요. 여기 이게 이 키포인트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10이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연산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10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5에서 10이 되었거나 아니면 9에서 10이 되었거나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답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저희가 출력한 이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dp5 그러니까 5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5에서 이제 1까지 가는데 필요한 연산의 최소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값이랑 dp9 9를 만드는데 9에서 1을 만드는데 필요한 연산의 최소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값, 요거 두 개 중에 더 작은 값이 요 답이 될 거예요. 혹시 요거 이해 안 가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5에서 1을 만드는데 필요한 연산에다가 그 연산의 최소값에다가 1, 그러니까 이 5에서 10으로 되는 요 두 번째 연산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1 해가지고 10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9까지 필요한 연산에다가 9에서 요거 이 세 번째 연산 요거 해가지고 1 해가지고 10을 만들었거나 요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화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dp10이다 요걸 알고 싶으면 요거 세 가지 값 중에서 최소값을 dp1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10이 3으로 나눠 떨어질 때만 요걸 할 수 있는데 지금 10이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요거는 할 수가 없고 10이 2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dp5의 값에다가 연산을 한 번 더 했다. 그래서 1 플러스 1 한 값 요거랑 그 다음에 dp9에다가 요거를 세 번째 연산 10에서 1을 빼가지고 9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dp9에다가 1 더해가지고 dp10 그래서 요거 둘 중에 최소값을 이제 dp10의 정답으로 dp10에다가 담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dp 배열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dp1이다. 그럼 저희가 목표가 1을
1을 만드는 건데 이미 n이 1이면은 아무 연산 안 해도 되니까 초기값은 dp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탑다운으로도 짤 수가 있고 바텀업 방식으로도 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짜볼게요. 오늘 이제 이 문제랑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이렇게 딱 두 문제만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처음 배우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이해 안 간다고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아까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저희가 n을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n을 1로 만드는 데까지 연산을 몇 번을 해야 되느냐. 그 최소값을 구해라. 요게 이 문제의 취지예요. 그러면은 이 n이 지금 최대 몇 가지 올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문제에서 n이 10인 6승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n이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n의 최대값이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10인 6승이겠죠. 그래가지고 dp 배열이 10인 6승까지 만들어준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n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dp 배열을 마이너스 1로 전부 다 채워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해야 하는 값은 dp n 요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펑크 n을 호출하면은 dp n을 리턴을 해주겠죠. 그래서 저희가 dpn이 정답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필, 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자, 저희가 dpn이라는 값을 구해야 하는데 만약에 n이 만약에 10이라고 해볼게요. n이 10. n이 만약에 10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선언을 할 때 int dp 10 만약에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이 배열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면은 dp0부터 dp9까지 dp9까지 이렇게 총 10개 10개 칸이 생성이 되죠. 근데 저희는 지금 dp10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n-1까지가 아니라 dpn n번째까지도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dp11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플러스 1 해가지고 10의 6승 플러스 1 해서 선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fill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fill에다가 만약에 dp 플러스 n 여기까지만 썼다. 그러면은 0번째 원소부터 여기서 n-1 해가지고 여기서 1을 뺀 n-1까지 0부터 n-1까지 이 fill 함수가 -1로 이 배열을 초기화를 해주는데 저희는 지금 dp n번째까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p n번째도 n번째 그 원소도 -1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을 붙여주면은 이 fill 함수는 여기 써있는 것부터 여기 써있는 거 바로 앞에 것까지 여기에 만약에 n이 써있었다. 그럼 n-1번째까지 이렇게 그 초기화를 해주는 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dp n번째까지 n번째 원소까지 0번째 원소부터 n번째 원소까지 -1로 초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에서 여기 1을 더했고 여기에도 1을 더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정답이 dpn n-1번째가 아니라 n번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그냥 만약에 여기서 10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0부터 9까지만 이 배열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n-1까지가 아니라 n번째에도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을 더해서 넉넉하게 해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n을 입력받고 이 dp 배열도 -1 이렇게 선언을 해줬어요. 왜 -1로 해도 가능하냐면 연산 횟수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 연산 횟수의 최소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1로 해가지고 아직 이 dp 배열의 값이 계산되지 않았다를 표시할 때 이렇게 음수 -1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펑크 n 요거를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호출했더니 그럼 n번째 이 지금 답을 이 정답을 이제 알려달라 하면서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 x가 이 n 요렇게 전달한 인자가 1이면은 0을 리턴을 해라. 왜냐면 저희가 초기값이 dp1은 0 이렇게 초기값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저 조건
if로 1이면 0을 리턴해라 돼 있는 거고, 만약에 그 dp 배열의 값이 이미 계산한 거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미 계산해서 어떤 양수 값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미 계산한 거니까 바로 이렇게 리턴해라, 이렇게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사용을 해줬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점화식을 구현을 한 건데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먼저 한번 구현을 했어요. 자, result라는 거에다가 지금 이 x값이 바로 직전 거, 만약에 이 x가 10이라고 했으면 그 9에서 1을 만드는데 필요한 연산의 최소값에다가 1을 더하거나 1을 더한 값, 그거를 일단 리절트에 담아놓고, 그리고 만약에 이 x가 3으로 나눠진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아무튼 3으로 나눠진다면 이 리절트는 최소값이다. 뭐와 뭐의 최소값이냐면 이 리절트와 그리고 그 3으로 나눈, 이 x를 3으로 나눈 값에다가 연산을 한 번 더한 거, 그거 둘 중에 하나를, 그 최소값을 이 리절트에다가 담아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요거가 2로 나눠진다, 이 경우에는 지금 x가 10이니까 2로 나눠지죠. 그럴 때는 이 결과를 이거 둘 중에 최소값으로 최소값을 담아주면 되는데 펑크 5, 그러니까 5에서 5를 1로 만드는 연산 횟수의 최소값에다가 한 번을 더한 거, 요거 둘 중에 하나의 최소값을 이 리절트에다가 담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는 지금 x가 3으로 나눠 떨어질 때, x가 2로 나눠 떨어질 때라는 요런 조건이 붙어요. if문으로. 근데 요거는 무조건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에다가 일단 값을 담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중에 만약에 성립하는 게 있다, if문을 통과한다, 그러면은 그거 중에 최소값 이렇게 담아줘서 결과적으로 이 리절트라는 값에다가 이 dpx의 값이 잘 담기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리절트 값을 dpx에다 담아주고 이 dpx를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가 재기적으로 요거를 돌면서 잘 계산을 해가지고 dpn을 여기다가 반환을 해주겠죠. 그래서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풀어본 거고, 당연히 바텀업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이 조금 더 간단해 보이기도 하죠. 한번 볼게요. 일단은 n을 입력받는 거 똑같고 이렇게 초일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1은 이미 했으니까 2부터 n까지 계산을 해주는데, 이것도 아까 여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 바로 직전의 거에다가 연산을 한 번 더한 거, 아니면은 그 3으로 나눠 떨어진다면 그 3으로 나눈 거에다가 연산을 한 번 더한 거, 아니면은 2로 나눈 거에다가 한 번 더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 이거 세 개 중에 가장 최소값을 dp에다가 담아주면 되고, 그래서 dpn까지 이렇게 짜여를 구해가지고 dpn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 설명을 한번 다 끝내봤고요. 이 문제에서 뭔가 이해 안 가는 게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메모해놨다가 수업 끝나고 뭐가 질문이었는지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dp를 dp 테이블 정의를 하고 점화식을 문제 내에서 찾아가지고 이 dp 배열을 채워서 그걸 이렇게 조건에 맞게 잘 출력을 해줘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은 뭐 이런 식으로 배열에다가 값을 저장해 놓고 더 빠르게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배워봤어요. 그러면은 dp 문제 한 개만 더 보고, 그리고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왜 유명한지 한번 봐볼게요.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수열 A가 주어졌대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시를 보면은 뭔가 느낌이 확 와닿으실 텐데, 수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은 10, 20, 30, 50이고 길이는 4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이 줬을 때 4를 출력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렇게 이 예시를 통해서 보니까 바로 이해가 팍 오시죠. 근데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렇게 부분 수열이라는 말이 있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부분 문자열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 두 개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분 수열은 어떤 거냐? 부분 수열은
이렇게 연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속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부분, 이렇게 연속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선택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연속하지 않고, 이렇게 근데 순서는 유지되게. 그래서 10, 20, 30, 50, 이런 것도 부분 수열이고, 뭐 10, 20, 이런 것도 부분 수열이고, 10, 10, 30, 이런 것도 부분 수열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분 문자열이다. 만약에 부분 문자열이면은, L, E, U 이런 거는 부분 문자열이 아니고 L, E, E 이렇게 연속이 돼야 부분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속이고 순서가 유지가 되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은 둘 다 순서가 유지되지만 부분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연속되는 거를 부분 문자열을 하고 만약에 뭐 EJ, 뭐 JU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분 수열은 연속하지는 않아도 된다. 뭐 10, 20, 10 이런 식으로. 뭐 10, 20, 20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띄엄띄엄 있어도 부분 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을 기억을 해주시면은 언젠간 쓸모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다음 부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부분 수열을 구할 거래요. 근데 어떤 부분 수열이냐? 일단은 증가해야 됩니다. 지금 10, 20, 30, 50 이렇게 오름차순 증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오름차순 증가하는 것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거. 지금 여기에서는 4. 길이가 4죠. 그래서 이런 거 4. 이렇게 출력을 하게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였어요. 문제에 관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DP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 요거를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장 긴, 그리고 증가하는 부분 수열. 그래서 LIS, 앞글자 따가지고 LIS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라는 거를 LIS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부분 수열, 연속하지 않아도 됨. 그래서 부분 수열 중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가장 긴 수열, 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DP 테이블 정의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문제가 뭐였는지 한번 보니까 일단 n을 주어지고 그리고 수열을 주어지죠. 그러면은 수열을 여기 AR이라는 배열에다가 담아볼게요. 그래서 AR이라는 배열에 10, 20, 10, 30, 20, 50 이렇게 담아줬고, 그리고 이제 DP라는 배열에는 뭐를 담아야 하나 보니까 LIS의 길이를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거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요. 그래서 DP IN은 만약에 DP 1이다 그러면은 AR1 여기까지 이걸로 끝나는 LIS의 길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DP 0이다 그러면은 AR0 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LIS의 길이는 당연히 1이겠죠.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만약에 DP 1이다 그러면은 요거로 끝나는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의 길이는 10, 20 해가지고 2이고요. 그 다음에 DP 2를 구해라 하면은 일단 증가하는 게 없죠. 뭐 10, 10 이거는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1이고요. 그 다음에 DP 3이다 그러면 10, 20, 30 이렇게 하면 3개죠. 그래서 3. 그리고 DP 4다 그러면은 뭐 10, 20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10, 20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간에 2죠. 그 다음에 DP 5다 그러면은 10, 20, 30, 50 이렇게 해서 총 4개. 그리고 정답은 이거죠. 이런 식으로 DP 테이블을 정의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점화식, 그 중요한 점화식을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점화식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여기서 앞에서부터 뒤에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채워볼 거예요. 점화식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점화식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자, 점화식을 어떻게 채우냐면 저희가 만약에 여기 DP3을 뭐 구하는 걸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i가 3일 때는 0부터 3까지 사이인 j, 그러니까 j는 0, 1,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AR j, 그러니까 요거 앞에 거 요거 중에서 AR j가 AR i보다 작은 수들 중에서 지금 AR i 요거 i가 3이고 j는 요거 앞에 건데 지금 AR i보다 더 작은 수, 지금 10, 20, 10 둘 다 30보다 작죠. 요거인 수들 중에서 DPJ의 최대값 지금 2죠.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면은 지금 3이 됐어요. 이렇게 DPI를 구하거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면은 지금
지금 30. 지금 dp3을 구하고 싶은데 dp3의 값이 30이에요. 근데 오름차순이어야 하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나보다 작은 값들 중에 그거의 dp값, 그거의 최대값에다가 플러스 1 하면은 내 것까지 합쳐가지고 10, 20, 30 이렇게 총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시로 dp4도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dp4도 잘 구해졌는지. dp4 같은 경우에는 지금 dp a열 i가 20이죠. 그리고 a열 j는 요거 앞에 거예요. 이 a열 j들 중에서 a열 i보다 작은 값 10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거 중에 dp 값의 최대값 둘 다 1이죠. 그거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값이고 그럼 만약에 dp5는 어떻게 구하냐? dp5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50보다 작은 값. 여기 앞에 있는 게 다 50보다 작은 값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dp 최대값, dpj의 최대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은 얘는 지금 또 내 앞에서 나보다 작은 수들 중에 dp 최대값 해가지고 여기에서 왔죠. 그리고 얘는 또 여기에서 나보다 작은 수, 얘 중에 dp 최대값 플러스 1.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dp 값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찾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값 같은 경우에는 dp0은 당연히 1. 얘는 지금 뭐 앞에 아무것도 없고 뭐 얘만 했다. 그러니까 얘만 선택했다고 했을 때 이 원소가 한 개일 때는 뭐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가장 긴 수열 뭐 요걸 만족하기 때문에 1. 이렇게 초기값을 설정해주고 이제 그 뒤에부터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이 dp 배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실제로 해보면 지금 왼쪽은 수도 코드를 작성한 거고 오른쪽은 실제 코드를 작성한 거예요. 일단 수도 코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수열 A를 저장할 배열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dp 이 배열을 선언해줍니다. 이 dp는 이 a열 i로 끝나는 lis의 길이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n 그리고 정답을 담을 그 변수를 이제 선언해주고 그리고 n을 입력받아줍니다. 그리고 배열도 입력받아주고요. 그리고 dp 배열의 초기값을 설정해줍니다. 아까 이 경우에는 dp0은 1 이렇게 초기값을 설정해줬었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으로 푸는 게 더 쉬워요. 탑다운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왜 바텀업으로 하는 게 더 쉬운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바텀업으로 풀어보면은 이제 dp0은 구했으니까 dp1부터 5까지 구할 건데 dp1부터 5까지 구할 건데 이제 앞에 있는 수들을 봐서 이 j로 i보다 작은 앞에 있는 수들을 봐서 만약에 그 수가 이 a열 i보다 작다 그리고 작으면 그 dp 값들이 최대값 중에서 최대값 플러스 1 한 거랑 지금 현재 dpi 값이랑 비교를 해서 더 큰 값으로 갱신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답에도 dpi의 최대값을 갱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이 문장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정답을 출력하면 되는데 여기 옆에 코드를 보시면 여기 요만큼은 다 똑같이 써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n이랑 n을 입력받고 배열을 입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지금 dp 배열에다가 초기값을 설정하는 것까지는 했죠. 그리고 이 dpi 1부터 n까지 구할 건데 아까 n이 이 경우에는 6이었으니까 n이 6이었으니까 0부터 n-1 해서 0부터 5까지 이렇게 잘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부터 n-1까지 즉 5까지 이렇게 구할 건데 지금 dpi가 일단은 최소 1이죠. 일단 1인 건 보장이 되죠. 자기 혼자만 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일단 1이라고 설정해주고 그리고 자기보다 앞에 있는 값 중에 더 작은 값 만약에 이 a열 j가 나보다 작다. 만약 이걸 보고 있는데 요거가 i인데 이 j 중에서 이 a열 j가 a열 i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 dpi는 현재 값이랑 요거 중에서 더 큰 값을 택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dp 요 앞에 있는 j 중에서 그러니까 나보다 이 a열 j가 더 작은 수일 때 요거의 dp 값 요거 플러스 1 한 거랑 지금 현재 나의 dp 값이랑 비교를 해서 더 큰 걸로 해줍니다. 그리고 정답은 현재 정답이거나 아니면 요 dpi 요거 둘 중에 더 큰 값으로 계속 갱신을 해주는데 요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저희가 dp n-1 그냥 정답에다가 dp n-1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dp 테이블 다 채워준 다음에 dp n-1 4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출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저희가 지금 lis 길이를 구할 건데 그러니까 이 수열 이렇게 수열이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가장 긴 증가하는 수열 이 길이를 구할 건데 지금 n이 6이었어요. 요거 수열의 길이가 6이니까 n이 6 요거가 n-1이죠. 그럼 dp n-1 그러면 요게 출력이 될 거잖아요. 요거를 출력을 하면 틀렸습니다가 뜹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지? 요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틀렸습니다가 뜨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지금 ARR5가 만약에 10인 거예요. 만약에 10이면 여기가 1이겠죠. 그러면 답이 이런 경우에는 10, 20, 30 해가지고 요거가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마지막 수가 가장 크고 여기가 가장 클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p 값 구한 것 중에서 이 dp 배열이 있는 값 중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dp n-1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dp n-1을 1이 최대값이 아니라 이 dp 배열 중에서의 최대값 요거가 정답이구나. 요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코드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답은 그냥 dp n-1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max 이거는 이 두 개 값 중에서 더 큰 값을 이 answer라는 그 변수에다 담아주는 함수인데요. 내장 함수예요. 구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 dp 값들 지금 1부터 n까지 다 n-1까지 다 돌면서 이 dp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이 ans에다 담아가지고 그거를 출력을 해주는 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4가 출력이 되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뭐 3 이런 게 여기 저장돼 있다가 뭐 계속 3 이후로 갱신되지 않고 요 3이 출력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dp 관련 문제를 두 문제를 풀어봤어요. 피보나치 수까지 하면 세 문제를 봤는데 혹시 dp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 처음에는 아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요 문제, 지금 이 LIS 문제를 1학년 때는 아예 이해조차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계속 틀렸다가 이제 묵혀두고 2학년 때 다시 꺼내가지고 그때 살짝 뭐 이해를 할랑 말랑 했다가 막 겨우겨우 막 이해를 하고 막 그랬던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바로 코드를 들여다보니까 뭐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보시면은 막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DP를 만약에 처음 배우셨다, 1학년이시다 만약에, 그러면은 진짜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이렇게 모르셔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DP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들어봤다, 요 정도만 해도 너무 훌륭하신 거니까, 요렇게, 지금 이렇게 DP 문제, 어떤 흐름으로 풀었는지, 그런 거만이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DP 문제 어떻게 풀었냐, 지금 이렇게, DP라는 이 배열이 어떤 걸 담을 건지,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 문제 경우에는 LIS 길이를 담아줬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점화식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DP 배열을 채워주고, 마지막에 적절하게 이렇게 정답을 출력을 해줬어요. 이렇게 메모이제이션, 이렇게 DP에다가 값을 담아가지고, 메모이제이션 방식으로 풀었고, 그리고 저희가 바텀업 방식, 이렇게 반복문으로 푸는 바텀업 방식도 있었지만, 재기함수 이용해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푸는 거,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DP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뭔가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이제 간단한 개념 한 개만 더 보고 수업을 마칠게요. 원래 DP만 하려고 했다가,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 시간 복잡도를 추가를 해봤는데요. 시간 복잡도 뭔가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오늘은 끝내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간을 신경 안 쓰고 백준을 풀었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보니까 저희가 그 피보나치 그 n이 45까지 있는 그 문제를 풀 때 그냥 재기함수로 풀면 시간 초과가 난다고 했었죠.
아까 보니까 이 백준에 뭐 시간초가 이런 것도 띄우나 봐요. 그래서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야 통과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문제 번호 바로 밑에 이렇게 시간 제한, 메모리 제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초 안에 푸는 알고리즘이어야 하구나. 그런 로직이어야 시간초가 나지 않고 잘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럼 일단 코드를 짜보고 제출을 했더니 틀리고 나서 시간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미리 시간을 가늠을 해보고 내가 지금 짜려고 하는 코드의 로직이 시간 초과가 날지 안 날지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한번 그냥 무조건 구현을 막 다 해보고 시간 초과네 이래놓고 다시 시간 줄여갖고 짜고 이렇게 하려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에 대한 풀이를 생각한 다음에 그런 로직으로 푼 게 시간 제한이나 이 메모리 제한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이렇게 미리 가늠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시간 복잡도와 그리고 메모리 제한은 공간 복잡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알고리즘의 그 수행 시간을 평가할 때는 시간 복잡도 그리고 알고리즘 수행에 그 필요한 그 메모리 양을 평가할 때는 이 메모리 그 공간 복잡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근데 저희가 PS 할 때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요 공간 복잡도 요거 때문이기보다는 이 시간 복잡도 문제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이 공간 복잡도는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복잡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구글링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이 시간 제한 그리고 시간 복잡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시간 복잡도 이게 무엇인가 한번 보니까 특정 알고리즘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 연산의 횟수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 성능을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시간 복잡도인데, 요거를, 이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리즘 수행 시간에 대한 성능을 나타낼 때 시간 복잡도 이런 개념을 쓸 건데, 이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나타내냐, 뭐 이거를 푸는데 뭐 1초가 걸린다, 뭐 1나노세컨드가 걸린다,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할 거냐, 그 표기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오메가 표기법이 있고, 빅세타 표기법이 있고, 그리고 빅오 표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알고리즘이 최상의 실행 시간을 표기를 해줍니다. 최상. 이 알고리즘이 가장 좋을 때 어떤 시간이 걸리는지를 표기를 해주는 거고, 빅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의 평균 실행 시간을 표기를 해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저희가 살펴볼 비고 표기법. 비고 표기법은, 지금 해당 알고리즘의 최악의 실행 시간을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로직으로 풀었을 때, 최악으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뭐 요거 전에는 끝난다 이런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최악의 실행 시간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뭐 최상으로는 풀리는데 뭐 최악의 경우에는 안 풀린다 하면 어쨌건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그 뭐 시간 제한을 통과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야 된다 뭐 요런 경우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비고 표기법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빅오메가, 빅세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아나요?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2학년 2학기 때 자료구조 수업에서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자료구조 수업에서 배우시거나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미리 예습을 해보시고요. 근데 뭐 이런 건 잘 모르셔도 되고 사실 이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알고리즘으로 풀면은 뭐 수행 시간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걸 미리 알기 위해서 이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해볼 건데 그때 이 시간 복잡도라는 것은 비고 표기법 이런 표기법을 써가지고 이 알고리즘의 시간을 표기를 하는구나 여기까지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비고 표기법 이게 뭔가, 뭐 어떻게 표기를 하는 건가, 요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복잡도를 표기를 할 건데, 그거를 비고
비곱표기법이라는 걸로 표시를 할 건데 비곱표기법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곱표기법은 말 그대로 빅5 이렇게 대문자 5를 써주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연산 횟수를 가로 안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로 안에다가 연산 횟수를 쓸 때 개수 만약에 뭐 3n이다. 그러면 뭐 3 이런 거 그냥 다 떼고 n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코드가 무슨 코드냐면 n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코드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 n 그리고 sum 합이죠. 그래서 n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1부터 n까지 sum에다가 i를 더해줍니다. 자, 이 문장은 sum 플러스 i 요 문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sum에다가 i를 계속해서 더해줍니다.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sum을 출력을 하면은 1부터 n까지 합이 잘 출력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 코드에서 한번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해보면 시간 복잡도를 요 코드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뭐 입출력 아니면은 뭐 덧셈 뺄셈 뭐 이런 거는 이런 기본적인 연산들은 컴퓨터가 빠른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다 5, 1 한 번의 연산으로 실행할 수 있다. 5, 1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문을 한번 중점적으로 볼게요. 이 포문을 돌릴 때에는 이렇게 조건식 그리고 실행문 그리고 증감식 이렇게 3개의 연산이 필요하죠. 5, 3 이렇게 3개의 연산이 필요한데 그거를 총 1부터 n까지 n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이 포문은 지금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냐 총 3n번의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 코드 전체는 얼마만큼의 연산이 필요하냐면 5 비고 한 다음에 3n 플러스 2 요만큼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요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3n 플러스 2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개수를 아까 다 뗀다고 했었죠. 개수를 다 떼고 지금 n이 붙어있는 것보다 상수항이 더 작기 때문에 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지워주고 n 요것만 남깁니다. 그래서 5n 요렇게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만약에 n의 입력값이 1000이다. 그러면은 대략 1000번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1000번을 돌잖아요. 포문이 1부터 1000까지. 그래서 대략 1000번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만약에 1억이다. n이 1억이다. 그러면은 대충 1억 번의 연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옆에 잠깐 힐끗 볼게요. 옆에 잠깐 보니까 지금 같은 문제를 푼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네요. 보니까 n이랑 sum 여기 뭐 n을 입력받는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지금 이 포문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한 문장을 끝냈어요. 요거가 1부터 n까지 합을 구해주는 공식이죠. 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이렇게 하면은 1부터 n까지 그 합이 구해지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어요. 5, 1로 끝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 1 그래서 요 코드 요 로직은 전체적으로 5, 3 근데 이제 개수는 다 지운다 했으니까 5, 1 요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n이 1억이든 뭐 10억이든 몇이든 간에 상관없이 시간 복잡도가 5, 1 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도 어떤 방식으로 풀었느냐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가 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방식, 이렇게 시간이 더 적게 걸리게 푼 게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고 성능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런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예시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금 5n인 경우랑 5일인 경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로직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가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이 좋은 알고리즘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 비곱표기법으로 어떤 걸 표시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5원이다, 5일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상수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수시간만큼 걸린다. 상수시간.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처럼 뭐 이렇게 입력을 받고 이런 건 다 짜잘짜잘한 거고 뭐 이런 거 곱하기 뭐 사칙연산 이런 건 다 짜잘짜잘한 거예요. 그래서 뭐 퉁치고 5일 이렇게 상수시간이 걸리는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5n 요거는 이제 선형시간이다. 라이너한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포문 같은 경우 이런 일정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0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n에 따라서 몇 번 연산하는지 달라지겠죠. 만약 n이 1억이면은 1억 번 대충 1억 번 연산하는 거고 뭐 10억이면 10억 번, 뭐 10이면 10 이렇게 n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요건 n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죠. n이 어떤 값이든 한 번만 연산하는 거니까. 요런 경우를 이제 on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이제 로그죠. 이거는 로그 n인데 여기가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스가. 그래서 로그 2의 n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탐색을 해나갈수록 탐색해야 할 데이터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분 탐색이라는, 그런 이분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인데, 만약에 제가 2학기 때도 강의를 하게 된다면, 2학기 때 요거를 아마 넣을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분 탐색, 이런 거는 뭐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만약에 저희가, 친구랑 게임을 하는데, 뭐 1부터 20까지 수 중에, 친구가 마음속으로 뭐 어떤 숫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업다운 방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맨 처음에, 10이라고 했는데, 친구가 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5라고 했더니, 다운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13이라고 했더니, 뭐 정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10이라고 했는데 업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탐색할 범위가 1부터 20까지였는데 10부터 20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제가 15라고 외쳤는데 다운이라고 했으니까 10부터 20에서 이제 10부터 15 이렇게 절반으로 또 줄어들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분 탐색이라고 대충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는 로그 2의 n만큼의 시간이 든다. 이 로그 n이 n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본다면, 5일보다, 로그 n이 좀 더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5n이 좀 더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n 로그 n,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선형 로그. 해가지고 선형 로그 시간이다. 이렇게 보통 한국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소트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그 STL에 있는 이 정렬, 이 소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n로그 n 이런 시간 복잡도를 가지면서 정렬을 해줍니다. 병합 정렬이나 뭐 킥 정렬 이런 방식이 예로 있는데, 아무튼 뭐 소트 함수를 쓰면은 요 정도의 시간 복잡도가 걸리는구나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곱 시간이 있어요. 아까 이 on 그냥 이 n만 하면은 일중 포문이었는데 이렇게 n 제곱 이렇게 제곱 시간을 하면은 이중 포문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 근데 그 각각에다가 또 1부터 n까지. 그래서 n제곱 이런 시간이 걸리고, 이거 n제곱은 n 곱하기 n이잖아요. 그래서 이 n이랑 이 n은 똑같고, 그리고 n보다 로그 n이 더 작기 때문에 요것도 이 시간이 이렇게 된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n에다가 지금 로그 n을 더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 on보다는 요거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증가하는 순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의 n승 이런 경우에는 지수시간이라고 불러요. 지금 상수시간, 로그시간, 선형시간, 선형 로그시간, 제곱시간, 이제 마지막에 지수시간입니다. 요런 경우에는 아까 그 피보나치 수열을 그냥 아예 생 재기, 이런 순수 재기 이렇게 풀 때, 아까 메모이제이션 없이 이렇게 풀 때 각각마다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호출하죠. 그래가지고 뭐 대략 2의 n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지수시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 n 제곱보다 훨씬 큽니다. 시간이 훨씬 더 크게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 n이 100이라고 치면은 100의 제곱은 10의 4승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의 100승은 뭐 훨씬 더 큰 수죠. 그런 식으로 값을 대입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 복잡도 종류가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다시 보면은 아까 5원, 5일 요거보다 요거가 좀 더 느리고 더 느리고 그리고 팩토리얼 요거가 제일 느립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보니까 5원 있고 5n 있고 그 다음에 5n 로그 n 있고 이렇게 지금 1로 갈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5n 제곱 있고 2n승 n팩 n팩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증가하죠. 그래가지고 이 비고 얘네들이 1로 갈수록 더 오래 걸리고 1로 갈수록 더 빠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고 표기법으로 이제 시간 복잡도를 표시를 할 때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개수
개수를 무시하고, 그리고 상수항 뭐 이런 것도 다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영향력이 더 낮은 항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무시를 하는데, 그 영향력이 낮은 항을 무시한다. 이런 거는,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일단, 5, 3이다. 그런 거는 그냥 다, 개수를 다 없애고 5, 1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런 경우에도 지금 상수항이 n이 붙어있는 항보다 더 작은 거니까 다 무시를 하고, 개수 무시하고 5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n제곱도 있고 n도 있다. 그러면은 이 n제곱이 지금 더 슬로우, 더 느린 여기 더 느린 거죠. 이 n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영향력이 작아요. 이게 훨씬 느리기 때문에, 더 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지워주고 이 n제곱만 남겨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수승만 남기고 낮은 지수승과 막 개수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워준다. 그리고 깔끔하게 가장 영향력 있는 항만 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지금 2의 n승이 n제곱보다 더 느리다고 여기에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의미가 없고 지금 2의 n승 요것만 이렇게 남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n팩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도 다 없애주고 5n팩 이런 식으로 시간 복잡도를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곱 표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문제에다가 뭐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n이 100만인 문제를 풀고 있어요. 10의 6승인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 입력 값이 n이 10의 6승이에요.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이중 포문을 써가지고 완전 탕색을 해서 문제를 풀 거다. 그러면은 n의 제곱이 되겠죠. 이중 포문이니까. 저희가 그 코드를 직접 짜서 시간 초과로 만나지 않더라도 이중 포문을 쓰면은 n의 제곱이니까 n의 제곱이니까 약 한 10의 12승번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의 시간 제한이 1초였다고 해봅시다. 근데 1초에는 컴퓨터가 약 1억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1억 번의 연산은 10의 8승이니까 지금 시간 제한이 1초인데 즉 10의 8승번 안에 이 문제의 답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n제곱이라는 시간 복잡도인 로직으로 풀 거다. 그러면은 10이 12승이기 때문에 절대 이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죠. 이렇게 만약 이걸 내가 이중 포문으로 풀 거다. 그럼 무조건 시간 초과가 뜨면서 틀렸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뭐 완전 탐색으로 해가지고 풀 거다. 그러면은 애초에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요 시간 복잡 동안 계산을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ON 이렇게 뭐 한 번씩만 뭔가 탐색을 해서 정답을 바로 구하든가 아니면 로그 N, 비고 로그 N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6 로그 10이니까 충분히 10의 8승보다 더 작은 값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다시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어야 통과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문제를 보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풀지 생각을 한 다음에 시간 복잡들을 대충 계산을 해보고 뭐 2분 탐색이다. 아니면 뭐 완전 탐색으로 풀 거다. 뭐 대기함수 해가지고 풀 거다. 이런 식으로 시간 복잡도 대충 생각해서 지금 이 입력값 만약에 그게 n과 관련된 포문이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값을 넣어와가지고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시간 초과가 나는지 미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초에 대략 1억 번, 10의 8승번 정도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시간 복잡도를 먼저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고 이제 본인 미리 코드를 짜기 전에 이제 계산을 해봐서 그런 헛수고를 줄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피보나치 수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순수 제2호출로 풀면은 이 피보 n을 호출하면 피보 n-1, 피보 n-1 이렇게 두 개가 호출이 되죠.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대략 2의 n승번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정확하게는 1.618의 n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대략 2의 n승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글링을 해보긴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디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대략 2의 n승 정도 시간 복잡도가 걸린다. 근데 이 문제는 제 n이 45였죠. 그래서 그럼 2의 45승 만큼이 걸리는 거잖아요. 2의 45승.
요거가 3 곱하기 10의 13승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간 제한이 1초였어요. 그러면 10의 8승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훨씬 더 큰 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 n이 45인 문제를 이렇게 그냥 제기로 풀면은 그 시간 초과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서 저희가 각성을 하고 메모리제이션을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dp 0부터 dp n까지 그렇게 한 번씩만 접근하기 때문에, 왜냐면 구했던 거는 바로 알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포문, 일정 포문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구하기 때문에 탑다운을 해도 마찬가지고 바텀을 해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ON에 풀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ON은 지금 45잖아요. 그러면은 18승보다 훨씬 작은 수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넉넉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이런 식으로 시간 복잡도를 적용해가지고 풀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도 전부 알아봤고, 혹시 뭔가 이해 안 가는 게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오늘의 필수 문제와 연습 문제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제는 저희가 앞에서 다 다뤘던 문제인데요. 피보나치수 1로 만들기,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 이렇게 세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피보나치수 2, 이번엔 2예요. 요거는 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것도 지금 이 2747번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때는 지금 n이 최대 90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그러면 ON 방식으로 저희가 풀 거잖아요. 그러니까 90이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n이 90이기 때문에 그 값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 INT 범위를 넘어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자료형을 써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INT 말고 다른 걸 써야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요 문제를 요거랑 똑같이 풀면 되는데 그 부분만 수정을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점화식, 요거는 그 문제에서 점화식이 주어져요. 그 피보나치 수 요 문제처럼. 그래서 비슷하게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 파드반 수열, 요 문제는,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얘도 그 규칙, 그 점화식만 찾으시면은, 정말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이 2 곱하기 n 타일링도,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고,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연속한 문제도, 아마 요 필수 문제들이랑 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필수 문제 3문제, 그리고 연습 문제 5문제까지, 도전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풀어보셔서, 5월 10일, 화요일 저녁 8시 전까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녹화본 링크를 드릴게요. 녹화본 링크는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는 거를 꼭 복붙을 해두시고 어딘가에, 그리고 내일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꼭 잘 복붙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DP랑 시간 복잡도에서 배워봤고요. 다음 주에는 그리디라는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